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거나 건물 상황이 변하거나 혹은 더 나은 위치로 옮겨야 할 때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 리스를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상가 임대차 계약의 조기 해지와 퇴거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몰랐던 함정 조항, 조기 해지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실제 퇴거 소송이 진행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상법 부동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우리가 방송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눴는데요.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다면서요. 요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차 타고 여기 오는 중간에 제 손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식당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지금 본인도 식당이 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분 말씀은 LA에서 현재로 식당이 한 100개 정도가 지금 폐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얘기가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보면 꼭 식당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재정상 렌트비 문제 때문에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오늘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상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리스가 파기하는 것, 이 리스 파기가 가능할까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게 가능한 건지 또 어떤 예외가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계약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5년 계약을 했다면 5년까지 채워야 되는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테넌트 입주자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뭐 큰 회사 스타벅이나 뭐 세븐일레븐 이런 경우는 자기네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건물주인한테 통보를 하고 보통 뭐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렌트비를 3개월을 내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어떤 권한이 있는 조항을 리스 조항에 넣어서 사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기 계약이 가능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고 그래서 이제 조기 계약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건물주인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건물주인의 어떤 계약 위반을 의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지대한 어떤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들어서 건물주인한테 계약 파기하고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흔치 않은 경우죠. 대부분이 이제 테넌트들이 렌트비를 못 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기 계약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어떤 경우는 정말 못 하시겠으면 건물주인한테 통보를 하고 나와라. 일방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일방적으로 나와서 그 후에 이제 차후 수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은 이거죠. 그러니까 조기 해약을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기본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렌트비 더 이상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경제 사정이 안 돼서 오히려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마다 매달 오히려 돈을 엄청나게 잃고 있다. 적자가 되고 있다. 이럴 경우는 일단 나온 다음에 건물주 제가 이제 대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나서서 건물주인이랑 연락을 해서 이제 건물주인한테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왜 나와야 되는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이유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물주인하고 합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리스가 얼마 동안 남았고 현재 밀린 돈이 있다면 밀린 돈이 얼마인데 우리가 최대는 할 수 있는 게 이런 액수로 이렇게 나눠서 낼 수가 있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만약에 건물주인이 그걸 받아주게 된다면 합의서가 작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돈을 약속한 대로 돈만 지불하면 모든 그 리스에서 생기는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 방법이 바이아웃하고는 좀 그렇죠. 바이아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바이아웃이라는 단어를 꼭 쓰기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렇게 해서 리스를 파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테넌트 입장에서 재정 상태가 영 안 좋을 경우에는 파산을 통해서
물론 꼭 파산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파산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걸 말씀을 손님하고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정말 뭐 재정 상태 안 좋고 빚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다. 아니면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바이아웃 같은 걸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한테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합의하자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파산을 고려해서 파산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네. 임차인이 비즈니스를 정리하면서 제3자에게 계약을 넘기는 양도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 좋으신 네.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로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운영한다면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장비랑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3자한테 내가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으니까 제3자한테 이래서 뭐 싼 가격으로 네. 비즈니스 팔아서 누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면 내가 내는 렌트를 그 사람이 내가 비즈니스를 팔고 그 사람이 내 자리에 들어와서 건물주한테 남은 내가 갖고 있던 남은 리스 기간을 계속 잘 페이먼트를 한다면 네. 그 사람이 페이먼트를 건물주한테 렌트를 잘 하는 동안까지는 저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해지를 하기보다는 누구한테 네. 비즈니스 팔고 리스를 우리가 얘기하는 어사인을 하게 될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 그분이 렌트를 잘 내고 한다면 리스가 만기될 때까지 그게 다 지탱이 된다면 이제 책임을 면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다른 비즈니스로 그 리스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리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테넌트를 찾아주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건가요? 내 비즈니스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네. 운영을 하고 하다못해 똑같은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네. 들어와서 내가 있는 현재 리스를 떠맡아서 그 리스가 끝날 때까지 잘 렌트를 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전대와 양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전대라고 하면 이제 서브리스하고 어사이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손님의 한 90% 이상이 서브리스와 어사이먼트를 분간을 못 하세요. 네. 지금 굉장히 좀 혼동이 되고 서브리스와 그 리스 어사이먼트에 대해서 이제 그 차이를 모르는데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브리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사과를 네 쪽으로 쪼른다면 네. 내가 네 쪽의 사과를 하나를 다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리스가 5년이 남았는데 네. 그 5년 동안 어느 누구한테 당신이 내 비즈니스 테이크오버를 하는데 5년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3년만 하고 나중에 3년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 비즈니스를 테이크오버를 할 거다. 그러니까 네네. 시간적인 100%가 아닌 일부를 누구한테 전가를 하는 게 이제 서브리스고 네. 또 물론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공간적인 것도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5,000 스퀘어풋을 쓰는데 네. 그중에 1,000 스퀘어풋을 누구한테 당신이 이건 써라고 하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거를 100%가 아닌 내 일부를 주는 것을 보통 서브리스라고 하고 네. 어사이먼트는 아까 얘기한 사과 네 쪽이면 네 쪽을 다 주는 거죠.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거를 누구한테 다 전해줘서 네. 내가 더 이상 그 리스에 대한 어떤 행사나 권한이 전혀 없을 경우에 그럴 때는 우리가 어사이먼트라고 하는 거겠죠. 네. 일부 임대차 계약서에는 조기 해지 조항이 early termination clause 네.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조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어떤 조건을 충족을 그러니까 이제 해야 아까 할까요? 제가 얘기한 대로 모든 리스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모든 리스는 협상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에서 내가 맨 처음에 리스를 사인할 때 내가 만약 비즈니스 운영하다가 어떤 이유든 간에 건물주인한테 3달 전에 통보를 하고 만약에 나가겠다고 하면 네.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신 그 3달에 대한 렌트는 내가 지불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럼 언제든지 자기가 그걸 행사를 해서 네. 그 리스를 터미네이트 하면서 3달치 렌트만 내면 더 이상 리스의 어떤 책임 같은 게 없어질 수가 있겠죠. 네.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는 초입 부분에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렌트비를 제대로 지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버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 계약서대로 내가 이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던지고 나간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종종 이야기를 듣게 돼요. 많죠. 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어려운데 그때까지도 계속 렌트를 잘 내고 그냥 뭐 여기서 돈 끌어오고 저기서 돈 끌어서 렌트를 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계약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분이 더 이상 지탱하기가 너무 힘들고 도저히 뭐 더 이상 끌어올 돈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건물주인한테 저 손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더 이상 렌트를 내지 마라. 네. 왜냐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네네. 막 죽는 소리를 하지만 렌트를 계속 내는 사람한테는 돈을 깎아줄 이유가 없죠. 네. 왜냐하면 계속 돈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주인한테도 내가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리려고 하면 렌트 페이는 걸 중단하고 건물주인한테 계속 내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네. 렌트를 더 깎아주든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렌트를 내지 말고 이게 말하자면 극약 처방을 하는 거죠. 네. 나갈 생각을 하고, 네, 나갈 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만약에 렌트도 못 깎아주겠다고 하고, 렌트를 계속 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나온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제가 나서서 건물주인하고 네.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손님들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나오시려고 하는 장소가 네. 렌트가 잘 나가는 데냐? 아니면 굉장히 렌트가 안 나가는 데인데 본인이 거기 들어가신 거냐. 네. 그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 손님이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리스 중간에 나오시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가 거길 빨리 들어가면 네. 우리 손님이 그만큼 책임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네네.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건물 예를 들어서 테넌트가 중간에 리스 중간에 하고 나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5년인데 2년만 하고 나갔다고 하면 네. 건물 주인도 그 나간 테넌트를 대신해서 다른 테넌트가 들어와야 돼. 들어올 수 있는 테넌트를 찾아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네. 건물주인도 자기 손해를 스스로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장소가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나간 다음에도 새로운 테넌트가 똑같은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얼른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건 되게 좋은 뉴스죠. 그래서 건물주인한테 제가 오늘도 사실은 다른 그 건물주인한테도 그런 편지를 하나 쓴 게 있어요. 네. 우리 손님이 이미 나왔는데 네. 당신네들이 지금 내가 듣기로는 벌써 새로운 테넌트를 찾은 것 같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리스 계약에 미리 계약 위반한 거에 대한 책임으로서 얼마 정도를 우리가 제시를 하고 합의를 제시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오기 전에 바로 그런 저기를 보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테넌트가 금방 찾을 수 있는 로케이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건물 주인한테 합의 액수를 제시할 때도 차이를 두고 하시죠. 아무래도 찾기 어려운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건물 주인한테 좀 더 많은 돈을 오퍼를 하고 해서 합의를 해서 거의 뭐 얼마냐가 문제지 합의는 무조건 된다고 봐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야기의 화제를 좀 돌려서 이제는 좀 퇴거 소송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unlawful detainer, 이 불법 점유 소송이라는 건 그렇죠.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테넌트가 렌트를 안 내고 네. 아직 건물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건물 주인이 이제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unlawful detainer이라는 그 소송은 그 테넌트가 렌트를 내지 않고 있는 테넌트가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다시 건물 주인이 뺏기 위한 소송이에요. 그거는 이제 리스에 남은 계약 위반이라든지 이거와는 상관없고 네. 지금 현재로 이 사람이 렌트를 안 내고 계약 위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장소를 쓰고 있으니까 네. 나가질 않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빨리 명령을 받아서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게 목적인 소송이 네. unlawful detainer이죠. 네, 좀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거는 좀 테넌트 입장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그렇죠. 저희가 말씀을 맞습니다.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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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unlawful detainer인 경우에 네. 보통 이제 unlawful detainer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사 소송은 소정을 받은 다음에 보통 기본이 보통 이제 superior court에서 네. 할 때 보통 30일 안에 소장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unlawful detainer일 경우에는 소장을 받고 예전에는 5일이었지만 지금 10일로 바뀌었어요. 네. 10일 안에 소장에 대답하지 않으면 결석 판결을 내서 속전속결로 금방 소송이 끝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넌트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으면 네. 빨리 변호사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거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만약에 소장을 받은 후에도 만약에 테넌트가 이미 장소를 비우고 나갔다고 하면 네. 건물주 변호사한테 우리가 이미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키를 돌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unlawful detainer이라는 거는 테넌트가 점유하고 장소를 다시 돌려받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네. 소송 자체가 더 이상은 무효예요. 왜냐하면 테넌트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하셔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unlawful detainer로 계속 간다면 밀린 돈서부터 판결문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그 판결문 집행을 당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넌트일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빨리 장소가 나갔다고 한다면 unlawful detainer을 재판하기 전에 미리 법원이라든지 또는 상대방 변호사한테 이미 나갔고 키를 다 리턴했기 때문에 unlawful detainer는 더 이상 성사가 되지 않는다 네. 하고 통보를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임대료 미납에 대해서 unlawful detainer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어떤 통지가 필요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unlawful detainer 소장이 오기 전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보통 3 days notice to pay or quit이라는 게 있어요. 3일 경고장. 네. 지금 밀린 돈이 얼마인데 이 밀린 돈을 3일 안에 당장 갚지 않으면 퇴거시키겠다 네. 하는 통보가 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3일인데 또 3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로 뭐 법적으로 되게 테크니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뭐 지금 시간상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만약에 테넌트일 경우에는 3일 통보를 받으면 민기적거리지 마시고 곧바로 앞으로 거기서 계속 비즈니스 하실 거면 빨리 밀린 액수 거기 3 days notice에 나온 액수를 지불을 하셔야지만 퇴거 소송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생각에는 액수가 틀렸다고 생각해서 그거 갖고 자꾸 따지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물론 본인이 맞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3 days 나온 액수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네.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고 다시 환불을 받는 게 맞는 방법이지 네네. 그거 갖고 막 다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이제 경고장이라고 하면 이제 렌트를 못 냈을 때 받는 경고장이 있고요. 네. 반면에 그 리스 계약서는 그 렌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테넌트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서 뭐 스시 식당을 하는데 갑자기 한국 식당으로 바뀐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건물주인한테 허락받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막 했다고 한다면 네. 건물주인한테 3 days notice breach of covenant라고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리스 계약의 위반이라고 통보를 받게 되고 그거 역시도 퇴거를 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돈을 못 내서 받는 통보하고 네. 돈이 아닌 다른 계약의 위반으로 통보를 받는 이런 통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걸 받으시면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퇴거를 당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또 어떤 통지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year to year 리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뭐 1년 이상 되는 리스, 뭐 5년짜리라든지 그럼 5년 리스 끝날 때 되면은 보통 법적으로는 기본적인 법적으로는 통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스 만기일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제가 손님들한테 리스가 끝나면 리스가 끝나기보다 나간다는 통보를 30일 정도 전에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보통 테넌트일 경우에는 보통 뭐 30일이나 45일 전에 리스가 만기되면 나갑니다 통보를 하고 네. 만약에 그런 통보를 하지도 않고 만기일이 됐는데 계속 남아 있다. 네. 그럼 건물주인한테 어떤 클레임을 받을 수 있냐면 현재로는 10,000불씩 렌트를 내고 있는데 네. 리스가 끝나는 다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거기서 자리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 하고 있다고 한다면 보통 원래 내던 렌트 10,000불에 보통 150%에서 200%, 즉 말하면 15,000불 또는 20,000불 클레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 네. 만약에 리스가 끝난 다음에 렌트를 냈는데 건물주인이 그 렌트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첫 달도 받고 두 번째도 받고 뭐 이렇게 계속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month to month 리스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리스가 끝났고 건물주인한테 내가 옵션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건물주인이 주겠다고 구두를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갖고 5년 더 주겠다고 뭐 구두를 했는데 서면은 아직 사인한 건 없고 그렇다고 어떤 증거 될 수 있으니까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손님 테넌트인 경우에는 그냥 건물주인이 5년 주겠지 하고 그냥 계속 좀 렌트를 내고 쭉 왔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동안 계속 냈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건물주인이 나가라고 통보를 해요. 네. 그러면 테넌트 입장에서 준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나가라고 했느냐. 그럼 건물주는 그게 아니라 리스가 현재는 month to month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신 보고 나가라는 건 법적인 문제가 없다.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라주면 이제 만약에 테넌트가 네. 건물주인이 5년 옵션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과연 그냥 막연하게 5년 to 5년이다 한다면 그럼 렌트가 얼마인지 정확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 없다고 한다면 네. 그거를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결국은 네. 건물주인한테 쫓겨날 수는 있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건물주인이 구두로 뭐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문서화하거나 네. 하다못해 계약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메일이나 뭐 이런 서면으로 된 거를 통보를 해서 건물주인이 얘기한 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건물주인하고 내가 대화를 했다면 그날 오늘 몇 시에 당신하고 내가 이런 대화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5년 리스를 주고 렌트를 얼마 주기로 하고 해서 동의를 한 걸로 확인합니다. 네. 만약에 이 내용이 틀렸다고 한다면 나한테 틀렸다는 통보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편지를 쓴다면 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땐 테넌트가 이길 가능성이 많죠. 아, 그렇군요.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우리가 문서화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 구두 계약은 소용이 없다.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통지 기간이 만료되면 그 다음 절차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통지 계약이 만료되면 통지 만료 날짜가 엄격히 말하자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3days 노리스 만료 날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소장을 받고 대답해야 될 만료 날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days는 3일 안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일 안에 그 통보를 뭐 직접 받았느냐 아니면 도어에 포스를 했느냐에 따라서 또 날짜가 바뀌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소장을 받고 10일 안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렇다면 그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결석 판결을 해서 판결문을 그냥 즉각 해서 받아서 쉘프를 불러서 쉘프 가서 빨간 딱지 붙일 수가 있거든요. 네. 빨간 딱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근데 보통 쉘프가 첫날 와서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고 어느 5일 안에 나가라고 이런 통보를 미리 줘요. 네. 그래서 그날까지 안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문을 잠가 걸게 되겠죠. 네.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임차인은 소환장, 소장을 받은 후에 10일 안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제출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하게 되겠죠. 아, 재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렌트를 다 냈는데 네. 뭐 엄격 뭐 잘못 계산해서 나를 퇴거시킨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3일 안에 난 예관의 액수를 다 분명히 지불하고 저쪽에서 돈을 받았다. 네. 그러면 이 소송은 중지돼야 되는데 소송이 계속 진행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서 근데 이제 항상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테넌트 입장에서는 사실 그 비즈니스를 뭐 몇십만 불씩 주고 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까지 갔는데 갈 때마다 무조건 본인이 이기면 되겠지만 자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비즈니스 그렇죠. 다 날릴 수 있잖아요. 네. 반면에 건물주인은 리스크가 뭐냐면 상대방이 든 변호사 비용만 환불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테넌트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 지면은 몇십만 불 비즈니스가 그냥 다 날아가는 거고 그렇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만 물어주고 된다면 리스크가 너무 테넌트 입장에서는 큰 거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재판 가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 네. 항상 이게 보면 법도 있지만 맞는 것이 이기지는 않는다. 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꼭 이게 옳고 그름만 따져서라기보다는 현실과 상대방과의 나의 어떤 위치를 잘 계산해서 네. 리스크도 역시 계산해서 네네. 지혜롭게 결정을 해서 어떤 해결을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죠. 재판에서 퇴거 판결이 났다면 실제로 건물을 비우는데도 절차가 그렇죠. 필요하죠. 근데 건물 비우는데 절차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만약 판결이 났다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셰프가 와서 물을 잠가 버려요. 그럼 거기 있는 물건 내 마음대로 해서 뺄 수가 없습니다. 아, 더 이상 내 물건이 아닌 거군요. 본인 물건이긴 하지만 네네.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건물 주인이 그 물건을 다 빼서 어떤 네. 스토리지에 집어넣고 당신 물건을 찾아오려면 찾아가는데 스토리 피고 생긴 비용이고 다 돈을 내야지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또한.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되죠. 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특히 조심해야 될 함정 조항이 있다면 그렇죠. 어떤 조항들이 그동안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몇 달 동안 리스에 관해서 여러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리스 사인하시기 전에 리스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네. 뭐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리스를 어사인을 할 때 비즈니스가 네. 잘 돼서 내가 누구한테 팔려고 한다면 건물 주인이 굿윌을 달라고 요구하는 굿윌의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뭐 건물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조항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리스를 사인하시기 전에 내용을 파악을 하고 네.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고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나중에 있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때부터 조금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조기 해지나 퇴거 소송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자영업분들 정말 그렇죠.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네. 꼭 전하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네. 제가 오는 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보면 이상하게 인생 살다 보면 뭐 저도 뭐 어느 정도 살긴 했지만은 네. 어려움이 올 때 평안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려움이 올 때 보면 이게 어려움이 파도처럼 막 하나 오고 그 위에 맞아요. 전혀 생각 한꺼번에 막 3개, 4개 막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낙심하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 어려움을 어쨌든 잘 겪어 나가시면 네. 며칠 지나면 햇빛이 짱 쪄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경험상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 손님들 네네. 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갖고 고민하시고 어려운 분들 보면 곧바로 해 뜨고 밝은 날이 있을 거니까 지금 네네. 어려움을 좀 참고 조금만 지혜롭게 거기에 맞는 법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문제를 네. 해결하시고 네네.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좋은 일이 앞으로 짱 하고 언제 그랬냐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오늘도 또 위로의 말씀까지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이 리스 기간 중 조기 해지를 원할 때의 방법 그리고 퇴거 소송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계약서 안에 답이 있다. 맞습니다. 네. 서명할 땐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거액의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혹시라도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거나 임대인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시기보다는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님은 상법과 부동산법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상가 임대차, 리스 분쟁,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다시 듣기는 GBC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널에서 상담 문의는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직접 연락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입니다. 네.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 연락처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714-634-1234 714-634-1234번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나눠주시고 정말 또 끝에 마지막 부분에 또 많은 분들께 또 소망이 될 만한 또 말씀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좀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또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언제쯤 좀 좋은 날이 올까 좀 많은 분들 기다리시고 계실 텐데 곧 좋은 날 오겠죠, 변호사님? 기도해야죠. 네, 아멘.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